자, 3월 16일에서 17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야간에 있을 유럽 축구랑 그리고 아침에 있을 NBA, WBC도 살짝 볼게요.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그 경기 설명하면서 이 경기가 오늘 가장 좋아 보인다고 1픽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WBC 미국이 이길 거라고 했죠. 아마 1점 차나 이런 접전 승부 하면은 미국이 더 유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역시 1점 차 승부에서는 미국이 좀 더 강했었고, 아무래도 그 도미니카는 너무 방망이의 힘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접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상대가 또 스킨스였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봤는데 미국이 이겼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분위기가 주말에는 안 좋았어요. 3연패죠. 3연패고 3연패 당하는 중에 2번 정도는 제가 금액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경기는 제가 좀 괜찮아 보인다고 느꼈는데 와, 어제 축구 진짜 쓰나미 많이 났죠. NBA도 쓰나미가 많이 났었고 축구도 쓰나미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핑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어려운 회차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정배 뜬 거 좀 있었잖아. 맨유도 정배 떴었고 바르셀로나도 정배 떴었고 정배 뜬 경기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걸로 갔었으면 되는데, 근데 워낙 많이 역배가 많이 떠서 좀 무승부 요거 돌린 게 조금 아쉬울 뿐,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밑에도 써놨죠. 어제 새벽 축구 쓰나미 데이였음. 오늘도 똥배는 피합시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참 아쉽게 됐습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밀란도 지고 브레멘도 지고 다 그렇게 됐네요. 승무표도 4등이에요. 4등. 제 마지막 경기 라치오랑 밀란에 무패 깔았는데 무패 승이 뜨더라고. 무만 떴어도 배당 한 4, 50 정도 됐을 건데 아쉽네요. 자, 이제 뭐 지나갔고 이제 휴식기가 있죠. 휴식기 전까지 한 7번, 8번 정도 남았는데 올킬해 봅시다. 올킬해 보고 휴식기 때 이제 제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주종목인 거 아시죠? 야구 주종목이니까 많은 애용 바랍니다. 다음 축구부터 볼게요. 축구부터. 네, 비주얼 깡패남님 처음 뵙는 분이네요. 축구부터 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와 피오렌티나 경기부터 볼게요. 자, 크레모네세. 자, 얘들 18위 팀과 17위 팀인데 전투력 자체는 피오렌티나가 좀 앞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오렌티나는 승점 마진 보시면 홈팀 크로모네세는 승점 마진 13점입니다. 이득을 많이 봤어요. 원래 제 한참 잘 나갈 때는 승점 마진 플러스 20점이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자리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피오렌티나는 완전 강등권이었는데 이제 강등권을 좀 탈출을 했죠. 그래도 마진이 많이 안 좋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뭐 극장골 먹고 해가지고 비기거나 진 경기가 좀 많았어요. 그죠? 최근에 살짝 좋아진 편이긴 한데, 직전에 유로파리그 경기도 홈에서 라코프 상대로 대승을 할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1점 차로 이겼죠.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하지만 크레모네세가 최근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포츠머스와 더비 카운티는 전투력 보시면 포츠머스가 홈팀이 좀 더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지금 포츠머스 배당이 올라가고 있고 무배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전투력으로는 포츠머스가 앞서는데 더비가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 직전 경기 졌지만 그 전에 홈에서 괜찮았어요. 오히려 포츠머스가 최근 경기력이 좀 안 좋다. 포츠머스 배당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제 생각에 뭐 서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다만 더비에 키퍼가 2명이 부상이고 세 번째 서드 키퍼가 좀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 감안하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무승부 혹은 포츠머스의 승 보겠습니다. 햄무 아니면 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브렌트퍼드와 울버햄튼. 브렌트퍼드는 뭐 지표 보시면 아시겠죠. 홈에서 경기가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 홈에서 승이 없은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홈에서 연속 3경기째 지금 승이 없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021월 8일날 썬덜랜드 상대로 홈에서 승한 이후에 홈승이 없습니다. 얘들이 홈승으로 순위를 이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홈에서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대로 울버햄튼은 꼴찌죠. 꼴찌인데 최근에 리버풀도 잡고 빌라도 잡고 상위권 팀들을 다 잡았어. 좀 얘들이 도깨비 팀, 고춧가루라고 하죠. 어차피 시대를 떨어지니까 강팀들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브렌트포드가 정배예요. 그런데 이 정배가 1.43입니다.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울버햄튼 경기력을 보면 그래 나쁘지도 않고 완전 바꿨습니다. 무조건 수비부터 하다가 역습하는 작전으로 바꿨고 이 경기 뭐 브렌트포드가 간만에 홈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메리트가 너무 없어서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경기 같아요. 다음 라요와 레반테 경기. 지금 프리메라 리그에서 중위권 팀 중에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라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 경기하는 거 보면 되게 괜찮아요. 라요 경기, 그 지로나도 좀 괜찮고 라요도 괜찮다. 상대는 레반테 직전 경기에서 뭐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 어쨌든 버텨가지고 극장골 먹고 비겼습니다. 뭐 레반테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얘들은 기본적으로 수비 실점이 좀 많고 강등권이죠. 그 반면에 라요는 지금 15위긴 한데 최근 경기력 자체가 정말 좋아요. 직전 유로파 리그에서도 원정에서 3대1로 이겼고 그리고 뭐 유로파리그 금요일날 했지만 리그 경기를 하루 늦게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최근에 세비야 상대로도 비겼고 오비에로 3대0 완승했고 레알한테도 2대1로 1대0으로 이기다가 마지막에 극장골 먹고 졌습니다. 그 경기 이후로 아틀레티코도 잡아버리고 강팀들 다 잡고 비기거나 잡으면서 승점 차곡차곡 쌓고 있다. 오늘 경기는 좀 만만한 레반테 상대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라요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빠진 선수도 없어요. 라요는. 레반테는 그 반면에 주축 선수들이 좀 빠진 선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라요를 향해 라요 쪽이 좀 많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해외 축구가 이틀 연속으로 정배당이 너무 많이 부러지고 있죠. 그거 조금 감안해야 돼요. 근데 제 경험상 3일 연속 쓰나미 데이였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틀 연속은 많이 봤어. 근데 3일 연속까지는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구는 조금 정배당 한 3개 정도는 정배당이고 1개 정도는 무배당 요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오늘까지 역배가 나온다면 완전 축구 맞춘 사람 없겠죠. 그죠? 좀 힘들어. 그래서 축구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배당이 쓰나미 행진이 끝날 때까지는 비중을 살짝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제 농구 봅시다. 농구. 자, 오늘 NBA도 와 진짜 어지러웠어요. 이길 팀이 못 이기고 막 지고 막 그랬어요. 그죠? 오늘 어떨까? 오늘 애틀란타와 올랜도. 얘들은 애틀란타는 9연승, 올랜도는 7연승. 너무 좋아 분위기가. 누가 이길지 애매합니다. 하지만 레이팅 상으로는 애틀란타가 살짝 앞서는 모습이긴 한데 올랜도 최근에 너무 잘해서 이 경기도 뭐 1포제션, 2포제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핸디캡이 2.5인데 그렇다면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 기준점 231.5인데 계산상 27점 나와요. 그렇다면 언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워싱턴과 골스는 백투백이고 워싱턴 11연패, 골스 5연패입니다. 워싱턴은 뭐 거의 탱킹이고 내일도 빠지는 선수가 많습니다. 내일도 빠지는 선수가 많고 골스는 내일 조금 그래도 복귀는 해. 워싱턴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워싱턴을 압도할 그런 구성은 아니다. 더군다나 백투백이다. 그런 거 감안하면 이 경기는 골스 마햄보다는 7.5라면 프렌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점 232.5인데 언더 볼게요. 양 팀 다 빠지는 선수가 꽤 있기 때문에 232 저거 58점씩 내야 되잖아. 쿼터당 쉽지 않아 보여요. 다음 브루클린과 포틀랜드 백투백이에요. 오늘 저는 포틀랜드가 이길 줄 알았어. 시원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의 차포 마상이 다 빠졌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한번 역전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힘 한번 못 써보고 지더라고요. 수비 전혀 안되고 체력도 좀 많이 썼고 상대 브루클린이고 포틀랜드가 근데 이 경기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브루클린 지금 사람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거의 다 빠져요. 보시면 마포주 빠지고 클라우디 빠지고 디오모민 빠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주전 5명 중에 3명이 빠지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클래스터는 다시 복귀를 했고 근데 포틀랜드도 크게 빠진 선수는 없는데 샤프 빼고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경기 포틀랜드 마인으로 가기엔 좀 애매합니다. 브루클린 워낙 많이 빠지긴 하지만 이 경기는 브루클린 프렌 쪽으로 10점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최근 레이팅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116 대 116. 팩터로 보면은 포틀랜드가 살짝 좀 더 많이 앞서는데 이 경기는 그렇다고 해도 백투백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브루클린 홈이고 브루클린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223.5 되게 후려쳤죠. 원래라면은 232 잡히는 게 맞아요. 근데 한 9점 정도 후려쳤잖아. 선수들 많이 빠지고 포틀랜드는 백투백이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 경기 기준점이 낮긴 하지만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포틀랜드가 페이스가 빠른 팀인데 어제 경기 여파 때문에 얘들 페이스도 덩달아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스턴과 피닉스 양팀 다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요. 수비 되게 빡세게 하고 3점 만들어낸 찬스 메이킹이 되게 좋아. 3점을 되게 잘 만들어내요. 찬스를 막 공 돌리다가 모션 디펜스 하면서 공 돌리다가 오픈 찬스 나면 3점 넣는데 그 3점 확률이 순도가 되게 좋다. 그런데 이 경기는 피닉스의 마크 윌리엄스랑 데빈 부커가 빠져요. 계속 데빈 부커란다. 브룩스가 4번 5번 포지션이죠. 얘들이 빠지면 보스턴에 사이즈 좋은 림 어택터가 좀 있죠. 테이텀도 복귀를 했고 브라운도 있고 물론 피닉스에도 데빈 부커가 있고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복귀해서 좀 잘해주고 있는데 사이즈 자체가 상대편 림 어택커에 비해 좀 작아.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비슷한 농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즈적으로 좀 더 이득이 있는 보스턴 쪽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아마 부커 얘가 골밑 돌파하고 하는데 살짝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반면에 테이텀이랑 브라운은 확실히 상대 골대를 좀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4번 5번이 너무 부실해서. 그래서 이 경기는 같이 3점을 쏜다면 3점 들어갈 확률은 오히려 보스턴이 더 높아 보이고 피닉스가 이기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3점 성공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당연히 보스턴 쪽을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스턴 마인 쪽으로 접근하고 기준점 214.5인데 좀 낮죠? 양팀 다 수비를 좀 잘해서 그래. 얘들 레이팅 더해보면 217점입니다. 기준점 214.5 좀 많이 낮다.
3점이 뭐 평균적으로만 들어가 준다면 양팀 다 오버로 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얘들 상대 전적 제일 직전에 붙었던 게 합쳐서 200점이 안 났어요. 190점도 안 났을 거예요 아마. 3점도 잘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3점이 근데 웬만큼 들어가 준다면 요 점수는 조금 지나치게 낮지 않나 싶습니다.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카고와 멤피스. 시카고는 어느 정도 사람이 빠져 있는데 멤피스는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죠? 시카고는 빠져 있다고 해도 에이스 기디는 나온다. 홈이다. 그러니까 상대 7연패 중이고 탱킹을 하고 있다. 요 경기는 시카고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멤피스는 뭐 지금 주전 라이너도 좀 부실하고 벤치는 더 부실해요. 시카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멤피스보다는 좀 낫다. 최근 팩토로도 멤피스보다는 시카고 한 9점 정도 앞선다. 시카고 마인적으로 접근하고 기준점 242.5 언더 볼게요. 양팀 다 선수 좀 너무 많이 빠져. 제 계산상 31인데 기준점이 42.5면 좀 많이 높은 건데 그 중에서 또 사람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버 뜨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쿼터에 60점 이상씩 나야 되는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다음 뉴올리언즈와 댈러스입니다. 댈러스가 오늘 대열을 낚았죠. 댈러스가 오늘 누구를 클리블랜드 원정가 가지고 잡았죠. 선수들이 웬만큼 다 있는 상태의 댈러스는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뭐 어빙까지 있었으면 할만했을 건데 어빙이 뭐 올 시즌 거의 안 나오죠. 원래라면 한 이번 연도 한 2월 달쯤에는 복귀를 했었어야 되는데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이번 시즌 그냥 건너뛰는 것 같아요. 어빙만 있으면 플레이가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근데 없고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상대로 이겼긴 했지만 오늘 백투백이고 뉴올리언즈에 큰 부상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뉴올리언즈 쪽으로 좀 기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경기 서로 수비 잘 안 할 거예요. 댈러스도 백투백이고 서로 공격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준점 238.5죠. 제 계산상 230인데 레이팅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뉴올리언즈 7등, 댈러스 8등. 레이팅도 빠르기 때문에 이 경기 서로 뭐 달리기 시작하면 200 기준점 무시하고 오버 가는 게 맞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즈 마헨에 238.5 오버 볼게요. 다만 올 시즌에 얘 3번 붙었는데 3번 다 투 포지션 안에서 승부가 났어요. 3번 다 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헨 갈지 안 갈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 휴스턴과 레이커스. 최근 레이커스가 미쳤죠. 너무 잘해. 얘들이 원래 양민 학살팀이었는데 최근에 강팀 상대로도 이겨요. 직전 경기도 그랬고 덴버 상대로도 지고 있다가 또 클러치 상황에서 이겼죠. 내일 경기에 휴스턴에 이제 생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5대5입니다. 만약에 생곤이 안 나온다면 또 레이커스 유리한 경기 될 겁니다. 근데 생곤이 나오면 저는 휴스턴 이긴다고 봐요. 레이커스 너무 많이 이겼어. 생곤 나오면 휴스턴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온다고 해도 레이커스가 한번 질 타이밍이긴 한데 조금 찝찝한 게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웬만한 패스 하시기. 생곤 나오는 거 확인하면 휴스턴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클리퍼스와 샌안토니오. 이거 레너드 부상이죠. 부상이라 가지고 못 나올 거의 90% 이상 못 나온다고 보면 되고 레너드가 없으면 공격과 수비에서 전부 다 흔들립니다. 지금 30개 팀 주전 선수들 가운데서 공격과 수비 가장 잘하는 선수 뽑으라고 한다면 레너드 혹은 웸비인 것 같아. 공수겸장은 웸비야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되잖아. 키가 크고 워낙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근데 레너드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2m 안 되잖아. 근데 은근 이제 팔도 길고 센스도 있고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최근에 예전에 우승할 때 그때 포스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레너드가 빠지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많이 불리한 상황일 것 같은데 샌안토니오가 원정이기도 하고 이게 핸디캡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몇 점이죠? 요거 9.5입니다. 9.5 어떨까요? 레너드가 빠지기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마헨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해요.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야 한다면 뭐 세단 마인을 갈 수밖에 없는,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저 이 경기를 제가 주력 경기로 넣진 않았습니다. 주력 경기 넣지 않고 저의 오늘 1픽은 시카고 마인입니다. 시카고 마인. 저는 시카고가 웬만하면은 마인 하지 싶어요. 멤피스는 이제 경기를 던진 상태고 내일 경기도 빠지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빠지는 상태로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손이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카고가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선수 스쿼드면도 그렇고 벤치 구간에서 좀 많이 앞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시카고 마인이 오늘 1픽이다 라고 안내 드리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이거 하는데 요 이긴 팀이 이제 그 미국이랑 결승전에서 붙죠. 어떨까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정배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로렌젠이고 베네수엘라는 몬테로예요. 몬테로, 키더 몬테로가 이게 아마 디트로이트 선발로 제가 기억합니다. 얘가 그 로테이션을 도는 선발은 아닌데 얘가 땜빵으로 많이 나왔어. 땜빵으로 나오고 중간 롱 릴리프 선발이 일찍 무너졌을 때 길게 가져가는 선수 있죠. 혹은 땜빵 선발 나올 때마다 근데 1인분 이상을 했었어요. 한 5번 정도 던지면 3번 이상은 항상 잘 던졌어. 얘가 구위가 좋고 그런 투수는 아니에요. 근데 도망가는 투수가 아니야.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던진 투수예요. 7태면 쳐봐라. 범타 유도를 잘하고, 로렌제는 뭐 6이닝 3실점 한 투수라고 보면 되고, 이번 예선에서 미국 잡을 때 로렌젠이었나? 하여튼간에 잘 던졌죠. 이 선수가 막 꾸준하게 잘 던지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야. 구종이 다양하고 구속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확실히 선발에선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이름값은 로렌젠인데 전 오히려 내일 경기는 몬테로가 더 잘 던질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봐요. 도망가는 선수 아니에요. 지 공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한 7대면 치바라고 던지는 투수라 오히려 큰 경기에서는 그런 선수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 아마 로렌젠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1차는 잘 던졌고 이번에 잘하면은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도 복잡해지고, 아무래도 타격은 베네수엘라가 한두 수 정도 앞서기 때문에 타격의 힘을 본다면 베네수엘라 좀 앞서고, 그리고 불펜도 이태리보다는 베네수엘라 좀 더 낫죠. 그래서 이 경기는 베네수엘라 승을 보고 마행까지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2.5예요. 1.5라면 제가 몬테로 마행까지 보겠는데 베네수엘라 2.5라면 최근 이탈리아 기세도 상당해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 베네수엘라 승 쪽으로 볼게요. 근데 가장 스토리 있는 그림은 이탈리아가 결승까지 올라와서 이탈리아가 미국 안에 다시 지는 것 같아. 이탈리아 때문에 미국이 떨어질 뻔했다가 이탈리아 덕분에 어쨌든 다시 8강까지 왔잖아 미국이. 그런 이태리 상대로 결승에서 이기면 그 그림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실력적으로 베네수엘라 좀 더 낫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태리가 전부 다 미국인인 거 알죠? 다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보면 돼요. 포수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이태리계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양쪽 뭐 이탈리아가 올라와도 스토리 나오고 베네수엘라가 올라와도 미국이냐 중남미냐 요 대결 되는 거니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래도 베네수엘라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베네수엘라 일반승은 배당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잘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1픽은 불러드렸고, 자,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야구 시즌권 4,000개로 할게요. 4,000개. 야구 시즌 4,000개로 합시다. 제가 이번 그 휴식기 때 시범 경기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이번에 그 새로운 게 많잖아요. 그 아시아 쿼터 다 들어와가지고 모르는 선수도 10명이나 생기고, 뭐 외국 용병들도 좀 바뀌었죠. 걔네들도 좀 치는 것도 보고 해야 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거 휴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야구 시즌이잖아, 그죠? 야구 시즌 되면
시작하자마자 달려봅시다. 메이저리그도 최근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어쨌든 경기가 매일마다 15경기씩 있으니까 항상 두 조합씩 5배 이상으로 각각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할게요. 두 조합씩 5배 이상. 그래서 한 조합은 꼭 맞추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컨셉 잡아봅시다. 그죠? 한번 해봅시다.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